진주와 TV 소들의 쇼! 오, 잘하시네. 위원장님 잘하시는데 연습 많이 하셨는데. 야, 이런 거 어디 가서 해보신 적 없죠? 제가 동영상을 보고 배웠습니다. EMC 오늘은 우리 의정 라이브 시간이죠. 그렇죠. 의정 라이브. 의정 라이브. 네. 오늘 또 보시다시피 아주 바쁘시고 귀하신 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 보시는 와, 우리 EMC 그 섭외력 장난 아니에요. 섭외력이 네. 대단합니다. 와, 조만간에 조기용 씨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리 여기 나와 계시니까 예. 우리 박철홍 의원님, 위원장님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 의회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인데 처음 알잖아. 이리 가까이서 뵙긴 처음이지. 아유, 높으신 분들 어떻게 나갈 일이 있나. 높은 사람 아닙니다. 의원들을 진주같이 관심 좀 알고 계십니까? 진주같이에 대해서? 어젯밤에 공부하시는 솔직히 제가 그 진주가치는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민활동 가장 왕성히 하는 그런 단체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다 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같이 회원이 어느 되신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7,845명. 아직 아닌 걸 알고 있는데요. 7,845명으로 어제 날짜로. 또 오늘 또 몰라요. 매일 들어오니까 우리는 매일 들어오죠, 그죠? 회원들이 1800 45명, 이하죠, 이하. 45명으로. 그거는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지역구가 그저 동부 5개면 그쪽이죠. 네, 동부 5개면. 그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 회원이 287명인가 어제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을 잘 하시면 재선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그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재밌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재밌게 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철웅 위원장님 그 기획문화위원장으로서 또 많은 정보도 알고 계시고 좋은 그 정보거리와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오셨죠. 네. 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저번 달에 있었죠. 예, 인감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있고 짧게, 짧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짧게는 길게 해놓고. 첫 번째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획문화위원회 예. 소식 먼저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기획문화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진주시 홍보물을 만드는데 품질을 질을 좀 높여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은 유튜브에 그 진주 파프리카라고 치면은 진순 농산물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바람 이 박사께서 만드셨거든요. 신바람 이 박사는 이 박사 출연한 거죠. 출연된 거죠. 언제적 이 박사야? 신바람 이 박사는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주현미하고 쌍쌍 파티 이후에 쌍쌍 그 신바람 파티. 이 박사라는 테이프가 약간 공개히 의원님 그 나이가 거의 나오죠. 네. 뭐 쌍쌍 파티 뭐 이 박사. 그게 연도가 아마 1989년으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진주시 그 관계자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가지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2탄을 만들 거죠. 한 번 같은 경우는 제가 레트로 해가지고 요즘 popcorn 이런 거로 하면 괜찮은데 저도 그 실제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그 동영상을 전체 한번 봤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조금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좀 재밌는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또 다음 뭐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은 요즘 한참 진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난강민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인데 역시 예, 이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균 시장님 공약 사항을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추진이 됐죠. 지하 1층, 지상 4층을 해가지고 총 예산은 한 520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한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저희들도 힘든 게 집행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다수당인 국민의힘당하고 손잡으면 모든 게 할 수 있으니까 반대를 해도 실직에 안 되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오다가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54세대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반대 결성위원회를 만들고 의회까지 재방에 와서 굉장히 이제 고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진주시 내 큰 문제로 이제 불거졌는데 좀 문제들 솔직히 많습니다. 이 보면은 그 1억 8천만 원에 들어가지고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700m 떨어진 경남 문화예술관이 존재한다는 그런 또 지적도 나왔었고 이용의 한계, 예정 부지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의 그 동료가 그 동의가 꼭 필요하다. 또 사생활 침해와 주거 한강이 다소 열악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미 많이 진척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근데 용역을 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그러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대부분 사실은 용역은 그냥 이 뭐라 그러지 구색 맞추기거든요. 예, 예. 그에 맞춰서 용역을 해준다고요. 예. 근데 이게 용역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허정림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용역 내용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추진이 거지 않습니까? 허정림 의원께서 이제 용역 보고서를 보고 부정적인 내용을 이제 그날 예. 그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한 내용이고요. 또 이걸 만일에 이걸 지을 적에 가장 저는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진주가 가장 그 경관을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촉성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만경동 일대를 볼 적에 그 경관이 최고로 저는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관을 망친다. 이게 그 만경 한보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스카이 라인을 망쳤다는 그런 굉장히 지적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그 건물을 짓 때 주위 진주성을 이렇게 왜소화시키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조금 자연하고 어울리고 진주시하고 어울리고 거기서 봤을 적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죠? 이걸 이제 그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이제 의원님의 입장은 막을 수는 없고 한다면 최대한 이제 뭐 경관을 있지 않다거나 뭐 보상을 좀 많이 해준다거나 그 정도 선에서 그죠? 주민들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나 의회나 아니면 뭐 소속 정당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나 뭐 간담회든 뭐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걸 준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고요. 근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그분들 찬성 반대 의원들 다 만난 걸로 최근에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이제 워낙 그 반대의 여론을 만들시고 한 분들이 이제 그 기획문화위원장실로 이제 오셔가지고 저하고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뭐 끝까지 반대죠. 되도록이면 이거를 좀 공사를 무산시켜 달라, 이 짓는 거를 무산시켜 달라 그렇게 이제 입장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예. 네. 자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 이제 예, 다른 소식으로 한번 예, 넘어가 보죠. 갑자기 힘이 빠지신 거예요. 아닙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기획문화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또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일제 강점기 근대 건물을 보존을 하자. 이제 그 만경동에 계신 분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만경동에 있는 그 건물이 이제 적상가구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싶고요. 예. 일제 강점기 근대 건물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형태를 갖춘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거를 좀 보존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제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한두 장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해당 과에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카메라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런 집들인데 이 집은 지금 사람은 살지는 않고 거기 제가 위에서 보니까 아마 그 안에 우물도 하나 있고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 그때의 건물 형태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옛날 기와집이 그렇죠. 근데 이 기아는 이제 최근에 올린 거지만은 그 안에 이제 구조나 예, 구조라는 게 있으니까 구조가. 거기가 어차피 광장이 들어서는데 예. 그 광장을 조금 그 휴게소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개보수해 가지고 예전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 하는 거를 정도는 저는 보존을 해주십사 하고 한번 건의를 해보라 그 전무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하다 보니까 유곡동. 그 유곡동에 가니까 정말 완벽하게 그 당시 건물이 하나 보존된 게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예. 거기 술 양주장으로 쓰던 건물인데 저도 이런 건물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걸 깜짝 놀랐거든요. 카메라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가보니까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정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아마 할머니께서 좀 연로하고 계신데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없더라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그런 값어치를 모르고 순간적으로 이게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참 안타까워서 되도록이면 이걸 꼭 한번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꼭 보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그 기획문화위원회 감사 때 유등 관련해 가지고 영감 산업들을 좀 육성을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유등을 한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특히 이제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해 가지고 축제 들어가고 유등 축제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 때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진주성 그 수성군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남강에 유등을 띄워가지고 그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을 쓰고 성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 썼다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지적해가지고 과연 이게 출처가 어디냐? 혹시라도 책이나 논문에 나오느냐? 이걸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제가 그 답을 못 받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미 유등 축제는 진주의 어떤 볼거리 축제로 내 축제를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이런 자치 문제 하고라도 유등을 지금 소망장산에 유등공원이 건립되고 전시관이 건립되고 이렇게 하면은 진주가 지금까지 그 유등을 키워왔으니까 또 여기에다가 뭐 유등 관련 전문 인력이라든지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걸 육성에다가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등은 진주의 이제 대표적인 사실 문화상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시민단체에서나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유등을 실제로 누가 만드냐? 왜 지금 유등을 제가 알기로 중국에 스촨 이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체제비하고 항공비하고 다 해가지고 스촨에 계신 분, 그러니까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유등을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기술자들도 오고 실제 중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띄어 있는 유등의 어떤 그 뭐 또 우리가 꼭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한 문제도 있고. 언제까지 중국 기술자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유등 전시관을 뭐 몇백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 그렇죠. 기술자를 이거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의원들도 그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 위원장님 빨리 만드시고 어쩌 자우장 그 집행부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유등 관련해 가지고 육성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요 구체적으로 이 기술자 문제는 혹시 그 얘기는 없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논의는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기술자 관련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네. 이 근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나는 저번에 그 비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코미디 같잖아요, 그죠? 비거 박철홍 아 제가 저 박철홍 검색해봤거든. 비거. 비거밖에 안 나와. 호가 비거잖아요. 그거 맞죠? 호가 비거 박철홍. 비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어이없는 이런 그 스토리를 왜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비거 박철홍 진짜 좋다고. 자전 진주시에서도 쓰십시오. 그 유등을 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유래라든지 근거라든지 이거를 계속 발굴해 주십사 하고 어차피 저처럼 또 진주에 유등이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까 또 뭐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유등 축제 경에만 두지 말고 소규모라도 그 항상 그 진주 난강에다 유등을 띄워가지고 진주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의견들이 왔는데 저는 그런 의견도 괜찮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죠? 예, 다음 내용 또 있죠 하나. 진주가 그 동계 훈련팀을 동계 훈련뿐만 아니고 전지 훈련팀을 많이 유치하자 그런 이제 매년 이게 지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주가 굉장히 그 자원이 여기에 대한 그 좋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지 진주가 그럼 과연 그 전지 훈련팀에 유치하시기 어떤 장점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따시잖아요. 온화한 날씨, 예 맞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말고 뭐 있습니까? 많이 많죠. 진주는 또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심지어 남해에서 전지훈련 간 집들이 진주 와서 그 잠은 진주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교통, 먹거리, 뭐 관광시설도 돼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 짚고 싶은 게 시민들의 친절함. 이
이 운동선수들 오면은 그분들 운동선수들 얘기가 생각보다 진주 시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 환대를 해준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진짜입니까? 네, 좀 들었어요. 보통 그 뭐 칭찬할 거 없어요. 뭐 인심 좋다 뭐 주로 그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근데 인프라가 뭐 그다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진주는 타도시에 돼가지고 운동장에 이런 시설이 저는 잘 돼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쪽으로 지금 체육관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통계를 보면은 종목들도 엄청 오지만 통계를 보면은 그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163개 팀에 2,206명이 왔는데 2019년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242개 팀에 6,857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진주에 어떤 이익을 주냐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공무원 하루 예비 곱하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거의 한 21억 이상의 진주 경제화 유발 효과를 올렸다. 그 야구부 감독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야구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선수를 데리고 전주를 오면은 뭐 일주일 10일 있을 적에 그 시켜 먹는 홍답, 피자당이 엄청나대요. 먹고 뭐, 예, 예. 뭐 하는 예, 게. 그런 걸 볼 적에 되도록이면 이거를 진주시에서는 크게 이거를 그 내세울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분들을 유치해가지고 진주를 알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을 쓰고 우리도 이렇게 그 한대를 해주면은 이거는 정말 진주의 큰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기여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인프라가 사실 저는 그리 제가 맨날 조기 축구를 하지만 운동장을 못 잡아서 이럴 정도인데 저기 합천만 가도 저기 둔치에 그 축구장이 몇 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남해도 잘 돼 있고. 남해도 엄청 잘 많고 돼 근데 있고. 진주는 야구장, 축구장, 야구장도 없어 진주는. 축구장 이런 그 인프라가 사실은 좀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좀 그거는 인프라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문화위 소식 5가지 들어봤고요. 몇 가지 돼 있지만 하나만 그,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그 아, 뽕을 뽑으려고 해봤어. 이제 제가 기획문화하고 저는 역사나 문화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이제 조규일 시장님의 이제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주성 내에 선화당을 복원을 하자. 이게 선화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마절도사 즉 관찰사 집무실이거든요. 이게 복원하자는 그런 공약 사항을 내걸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선화당 복원을 놓으니까 진주 집행부에서 워낙 큰 문제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이야기가 왔지만 진주성 내에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예. 이게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그 문화 뭐 가에서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다 던져버리면 진주성 관리 사업소에 던져버렸습니다. 진주성 관리 사업소에 사업이 안 되지. 그 인원 가지고는 이걸 본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부터 정말 그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있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화당은 복원을 선화당부터 중령은 아마 복원될 것 같아요. 그거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선화당하고 중령 같은 게 복원해가지고 진주성의 어떤 그런 관광 볼거리 또 역사적인 이런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게 딱 자리 잡아야 진주성이 또 자리 잡는데 선화당 복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근데 그건? 자료는 있죠. 근데 이게 진주하시라는 하고 진주정시, 진주를 큰 대표하는 큰 두 집안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 경절사라든지 그 청계서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복원이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문화재를 복원할 적에는 원형과 제자리에 복원하지 않으면은 문화재청의 허가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진주성이 이게 좀 그 뭐라 그러죠? 지금은 어찌 보면 그냥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냥 잔디 심고 그냥 공원을 만들어 놓은 택인데 지나갔지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진주성을 내외성 전체를 좀 복원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잔디밭 보고 그냥 들어가지 마시오 이것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제대로 거기에 뭐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어떤 감찰사, 그죠? 관찰사 그 건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예, 뭐 많은 활동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더 하실 거 없죠? 예, 기획문화위원회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예.
도시 환경하고 경제복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저 EMC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뭐 관심 있는 분야 몇 개만 좀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 뭐 기획문화위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아니라서 또 위원장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그렇고 해서 의정 모니터단에서 대충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뭐가 시민들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던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사무감사장에서 뭐 누가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런 행위까지 다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 정도 공무원 투기 부분이 공식화되고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시에서 전수조사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 명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여하튼 5급 진주 현직 공무원이 관계된 비리도 있고 또 전직 공무원이 또 관계된 부동산 관련 투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이제 우리 부일교통하고 부산교통 시내버스 인건비 착공 문제는 궁금하시면 앞편을 보시면 됩니다. 성종남 우리 성종남 편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굉장히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파행이 되고 중단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인건비 착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뭐 고용노동부에 그러면 가서 신고해서 이렇게 의뢰하자 뭐 이렇게 모 이현우 의원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노동위에 가서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봐야 이게 뭐 그렇게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닌데 여하튼 이런 인건비 착복 문제로 여전히 시내버스 문제로 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시내버스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핫한 이제 그 도시환경에서 가장 핫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과 이제 그 입찰 담합, 용역업체 입찰 담합이죠. 청소 용역업체가 진주에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골라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입찰 담합을 해서 이렇게 최고가에 다 낙찰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렇게 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제기가 돼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중고차도 이제 실제로 업체에서 마음대로 팔아서 이렇게 처분을 해서 수익을 부당하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하수시설과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 비리 문제는 이게 덮개가 있는데 하수 처리장 덮개를 덮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더라 SMC로 하면 FRP로 하는 것보다 2배가 이게 공사비가 많은 거예요. 근데 SMC로 한다 해놓고 FRP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질까요? In my pocket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게 그러면 길이가 나오고 그 뭐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당 환수하라고 이제 집행부에 얘기를 했지만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차익 부분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차익금 인정했죠. 네, 인정했는데. 그러면 그건 뭐 토해낼 수밖에 없네요. 잘 토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시청이. 그래서 네, 그 해당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으로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님 말씀처럼 2016년부터 그 공개 경찰 입찰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단합해가지고 그 수익액보다 오히려 그 입찰 가격이 높았다 그러거든요. 한 수십억의 어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니까 이건 분명히 짚었고 자기들도 시정 요구를 한 상이고. 그럼 뭉개고 있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대한민국 1등이야. 그렇죠. 진주시가.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뭐 다른 그리고 또 많이 됐죠. 그리고 저기 아동 보육과에 이제 돌봄 사업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잘 압니다.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주에 4개가 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이 있는데 다 함께 돌봄 사업이고 진주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초장동, 충무공동, 평거동, 가자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돌봄 교사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최저시급으로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든 편성돼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뭔가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상 뭐 열정페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요 정도. 그 문제를 이제 짚으니까 그 정말 그렇게 이제 질의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 참 많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민원 부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이 분명히 보였고요. 오히려 그 집행부 과장님께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걸 짚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만한 수당을 못 주는데 내년에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분도 제가 실명해야 됩니까? 유재수 의원님이 항상 보시면 저도 그 자문을 많이 구하는데 그분의 열정과 그런 의정 활동은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도시환경위에서는 그 정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되지 그리고 않을까? 혹시 뭐 의원님 그 방금 그 도시 환경 그 내용 중에 뭐 보충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중고차 청소차 같은 경우도 그 시에서 그 청소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 가거든요. 사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차를 바꿀 적에 중고차 그 비용을 원래 가져오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유재수 의원께서 그 지정 질문도 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시 예산으로 집행한 거니까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건 꼭 그런 비용에는 저는 그 진주시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내가. 근데 담합은 맞죠, 위원장님? 이거 저도 2차 담합을 맞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담합이 확실하게 맞으면 이걸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시정 요구를 했고 시정 요구를 안 했을 적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큰 목소리를 저는 당연히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행정자문에서 했는데도 그 집행부에서 아까 문객이 1등이니까 이렇게 시정 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뭉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말이 나와서이 망정이지. 시의회를 무시하잖아요. 떼놓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많이 받죠? 시에서. 예. 앞으로 좀 무시 안 당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역량을 많이 키우겠습니다. 예. 자, 우리 경제복지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경제복지도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의정 모니터단에서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리 소홀 문제는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장애인 복지관에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매년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 항상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잦은 퇴사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다 이거 제대로 좀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평 일반 산업단지 문제 이게 진주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예. 상평 일반 산업단지 아시겠지만 거기에 도심에 이제 산업단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거기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원래는 제조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비제조업 뭐 그다음에 땅 투기해갖고 뭐 어떻게 지금 뭐 도시 재생한다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막 지금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업체도 있고 막 이래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그대로 그냥 시에서는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4월 달부터 진주 배달 앱이 지금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배달 앱. 예. 잠깐만요. 들어봐. 그 상평동은 어차피 이제 그 제 지역구니까 원래 상평동에서는 그 제조업만 들어오지 비제조업을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제조업을 들어가지고 약간 변경해가지고 이제 비제조업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경상남도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행정주의까지 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진주시에서도 그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업주해 가지고 분명히 이분들도 진주시 경제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 그 비제조업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되도록 이런 좋은 방안들을 좀 꼭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니 전체 상평 공단 자체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래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진주시에서도 그냥 냅두고 있는 거네. 의회에서도 냅두고. 워낙 이제 비제조업 업체가 많은데 진주시에서도 약간 그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지간 그 제조업 비제조업 업체가 들어와신 분들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은
대여 방법들이 있게끔 다들 한번 충분히 고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본인 지역구니까 그 관심 가져주시고. 배달앱 얘기 예, 돌아가서 배달. 배달앱 진주 예, 배달앱 알아요. 써봤습니까? 아니, 안 써봤어. 안 써봤죠. 예. 이 진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진주 배달앱이 띵동하고 배달의 기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배달의 기술. 예, 배달의 진주 배달 진주. 예. 그래, 나 처음 들어봤네. 배달 배달의 기술. 진주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500개 띵동이 500개, 띵동이 400개, 배달의 진주가 500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배달앱이 대부분 배민, 요기요 예. 다 아시겠지만 그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떼가냐면 15%를 떼갑니다. 15%.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5%를 떼가니까 업주청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죽음이죠. 15%를 떼가는데 이게 배달앱은 2%를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좋은데 지금 거의 모르고 안 쓰고. 안 쓰고 있고 예. 모르고 있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지금 가보면 음식점 있는데 가보면 저희 하루에 한 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걸 그 대책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 이걸 하여튼 이 문제들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진주시에 도시가스가 대부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뭐 이렇게 집합 건물 이런데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 지금 이제 막 깔고 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이 저기 좀 소외 지역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제 막 진행을 경제복지에서 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 네. 경제복지 소식이고요. 혹시 뭐 경제복지 방금 내용 중에도 뭐 보충하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편리하고 하니까 음. 계속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시민들도 우리도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워낙 많습니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좀 계속 확대해 주십사고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죠? 예, 우리 기획문화위부터 도시환경 경제복지주 한번 훑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이제 행감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통 저도 이제 의정 모니터 몇 번 가보고 했는데 행감 보면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비판하기를 뭐 이건 수박 겉핥기다. 그러면 의원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뭐 하나만 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비판을 포함해서 의원님이 행감화에 대한 뭐 소외 그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8대 의회 들어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꼭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의회 건물에 10시가 되면 다 강제로 소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왜 불을 끄느냐, 공부할 수 있게 왜 불을 끄느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야밤에도 불을 켜고요. 행감 때 가보면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지고 자리들 찾고 요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볼 적에는 행감이 부실하다, 뭐 그런 이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의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국가장들도 그게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 앞에나 전때보다는 굉장히 다들 긴장하고 그냥 준비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보통 보면 빨리 마치고 가면 또 뭐 안 하고 빨리 마치고 뭐 점심으로 가고 뭐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느낌 못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뀐 거는 맞습니다. 바뀐 거는 맞고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은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 찾고 하시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문제가 많고 진짜 한번 방청 오시면 한번 행감이든 뭐든 이렇게 더구나 행감이니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아닙니까? 예. 하는데 책상에 종이 한 장 딸랑 얹어 있는 의원들도 많아요. 이게 종이 한 장 이렇게 딸랑 얹어 펜 들고 있는 대부분 그렇던데. 아니 그런 의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발언 하나 제대로 안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로 저쪽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힘이 센 쪽에 보면 예. 국민 힘이 세다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보면 아니 행간에 보면 막 자료들이 막 쌓여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 국정감사 보면 예, 뭐 그런데 그럼 무슨 동물도 갖고 나오고 막 뱀도 나오고 그런 걸 못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7일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7일 최대한 7일인데요. 진주는 보통 7일을 잡아요. 잡는데 하루에 보통 3과씩 이렇게 하는데 3과 하면 어찌 보면 저기 밤에까지도 막 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6시, 5시 뭐 저녁을 먹까 말까 섞고 이래야 되는데 3과를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지원들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아니 거예요. 그런 상임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이제 요번에는 그 기획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국과장들이 꼭 자리를 비우게 내가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한 까만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특이한 경우고 이제 위원장님을 막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오전에 그 세가 까면 얼마나 할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원들이 다 안 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별로도 어떤 의원들이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그걸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이제 바뀌니까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거든요. 이 교육을 한번 가보면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그런 주입시키는 교육에 참 효과도 많이 받고 많이 얻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런 이제 그 교육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 지방자치법이 통과돼가지고 그 의회가 여러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또 전문적인 인력들이 와가지고 의원들을 많이 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지방의회가 이보다는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이게 위원장님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다 이제 의장이 뽑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의장이 뽑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뽑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제 뽑게 되고 의회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도 지금 의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분명히 그리고 또 그 개인 보좌관은 아니지만 의회 보좌관이 보좌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 활동이 굉장히 잘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뭐 좀 나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예. 이렇게 뭐 봐야 안 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만족되십니까, 위원장님? 만족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하는 의정 활동이라든지 자기 위원회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저도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진주같이 가입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그래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흔쾌히 오신다고 해갖고 예, 참 기뻤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마 그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 보고 회원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아마 그 의정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마치는지 아시죠?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인데 저는 그 의회를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분 일반인보다는 조금 정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의회에 정치에 좀 관심을 제발 좀 가져주십사고 저는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하나하나 그 인터넷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민을 무수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든지 꼭 여론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제발 꼭 이 정말 정치에 의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고 제가 꼭 당부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의정 라이브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정 라이브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